영상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강의한 그 2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지상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진행 과정을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막연하게나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의 지상은 어떻게 됐나? 좀 현 상태를 알아야 돼요. 지금 현 상태는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나 전체,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 이제 상징적으로 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늘의 별. 사람마다 하늘의 별하고 연결됐다는 거. 그걸 이제 그런 가정하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이제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하다못해 자기 집단의 어떤 그런 그 기준자가 있어서 그 기준자를 하면서 돌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기준자 개념이라기보다 양육강생이고 그 다음에 강자가 힘이라는 원리, 이게 정의예요 이제. 그래서 강자가 독식하면 그냥 몽땅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걸 우리가 독재라고도 표현하죠. 요런 시대인데 그 나름대로 또 짐승의 생에도 이제 또 질서가 있어요. 자연의 질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무너졌냐. 이제 새로운 세계가 가게 되면 이게 무너져야 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면 약자들이 세력을 확장해요. 옛날에는 강한 자들이, 능력 있고 강한 자들이 자기 세력을 중심에서 세력을 확장해서 그 다음에 독식을 하고 자기가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 그래도 마음 착하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성공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약자들이 그 낌새를 알아서 강자가 이제 되는구나. 근데 그전 때는 약자들이 자기가 평생 약자로 살다가 죽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약자들이 세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력으로 해서 약자지만 자기도 강자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여기 이제 동대문에 있는데, 동대문에 이제 거리에 그 노점상들이 있어요. 근데 딴 데 내가 일산이든 가봐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점상들이 알고 보면 약자잖아요. 뭐 가게도 없고, 그래서 알고 보면 불쌍한 존재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불쌍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은 불쌍한 척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점령을, 이제 공유, 전체 거를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을 내쫓을 수도 있고 다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낌새를 알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세력을 만들어서 세력을 강자화 시킨 거예요. 이거 다 노조에서 배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강한, 우리는 약자가 아니고 우리도 강한 자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조끼를 입고 다녀요. 그리고 조끼 뒤에다가 글이 써 있어요. 거의 조끼를 입고 있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우리 세력 있어. 우리 강하니까 우리 건들고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은 거예요. 자, 하는데 지금 그것만 해도 민노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노조 같은 것도, 노조도 알고 보면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약자로 자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사실 약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끼리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를 위하는 게 아니고,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만들었으면 나라를 위해 되잖아. 예를 들면 노점상을 했으면은 아침 일찍 나와서 그 근처에 뭐 청소를 한다든지 막 하면서 그래도 그 동네에 발전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동네 발전은 없는 것 같아요.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택배 노조도 아주 굉장한 뭐 파워가 뭐 있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진짜 그거 보면 깝깝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강자를,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이 약자들이 세력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을 강자로 만든 거예요. 눈치 깐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옛날에는 이 독식하고 이 강자가 실력 있고
진짜 능력자들이 강자가 됐어요. 그럼 얻어먹을 거라도 있죠. 지금은 이 약자들이 세력화해서 그 약자를 토대로 해가지고 세력을 쌓고 세력을 쌓아가지고 그 세력으로 하여금 이제 거기서 이제 강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근데 그 강자는 거의 능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과학을 저 면상에 과학을 알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과학국 장관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약자가 되면서, 근데 이 강자가 약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선거제도를 발판 삼아서 되는 거죠. 왜? 선거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힘을 인정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거제도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제 약자도 세력화해서 자기가 강자로 다 등급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강자는 막 끌어내려요. 만약에 정글의 숲이라면 지금 숫사자들이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이에나들이 뭉쳐가지고 그 숫사자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맹공격을 하는 거야. 막 할게 보니까 숫사자가 그 정글에 살 수가 없어요. 하이에나 떼들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선거제도 이제 다 없애야 되는 거. 이제 나중에는 다 이게 제도를 이제 다시 만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 선거제도라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약자가 이제 세력화되기 시작한 거야. 또 그거를 이제 능력이 없는 놈, 이제 자기가 강자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또 그거를 또 손잡고 이제 연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물질 세계는 뭐 악착같이 살고 뭐 하고 해서 막 해서 잘 살 수는 있지만, 이 정신의 세계, 이제 문화의 세계죠. 정신 문화의 세계에서는 이상 오염되고 더럽고 아주 오염된 그런 아주 그냥 급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라든지 이런 지구상에 이제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미국도 보고 깜짝 놀랐어. 아야, 우리나라만큼 만만치 않네. 거기도 세상에 그게 온 거예요. 그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양육강생의 시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한뿌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막 강자가 돼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가 쓰레기 더미로 변하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올해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은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미비하게 되지만,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내후년 지나면 점점 그 기운이 강해져서 이런 사람들이 발붙고 살 데가 없어져요. 쪽팔려서라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서울시장에서 사람이 광화문에서 김일성을 뭐 좋다 이가 그런 식으로 막 그 개인 그런 거를 하면서 막 혼돈의 세계로 이제 카오스 상태로 이제 막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보수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단지 좀 세련된, 이제 여기 실력 쪽에 출신이라는 거라서 좀 세련되고 좀 고상할 뿐이고, 이런 사람들, 지금 있는 세력 잡은 사람들은 요교에 쳤으니까 좀 거칠고 좀 추잡하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밑바닥에 깔리는 그런 양육강생과 강자 독식과 이런 개념은 똑같아요. 저 그거를 실제적으로 가서 접하면서 다 느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저는 이제 좌파를 접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우파 쪽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그 사람들 고생하니까 내 나름대로 약을 만들어서, 공리단 이렇게 만들어서 가서 이제 먹기 좋게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싸고 가서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툭 하는 말이 수상하다고, 저를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경계를 해요. 아니, 애국하는데 경계를 하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팀만 그런 게 아니고
딴 팀도 거의 비슷한 일이 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우지만 실제적으로 밑에 깔려있는 건 자기 개인의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라든지 그런 게 깔려서 하기 때문에 그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좌파고 우프고 다 X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모든 거를 이게 그 정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때가 도래됐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시작한 겁니다. 뭐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다 여기저기 다 수석수석거렸는데 나름대로 이게 그 한다는 사람도 보면 밑에 깔려있는 게 다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어서 이 영적으로 썩어서 막 냄새가 나서 그냥 막 기절할 정도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영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맡아보고 제 주변에도 제 지도와에 맡아본 사람이 몇 명 있지만 시체 썩은 냄새는 저리 가라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썩은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남한테만 나는 게 아니고요. 제 자신한테 나는 걸 처음 느꼈었어요. 너무 쇼크 먹었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동안 나쁜 탁기 빼는 거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 그 탁기나 뭐 조기나 그건 어딘가요? 사람들은요 근원이 똑같아요. 자기가 마음을 편하게 갖고 안정 있게 가지면 아주 정화된 기가 내 몸을 돌아다니는 거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발로 막 죽이고 싶다. 물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무고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젊은 나이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밤마다 막 칼도 그냥 칼도 아니고 막 톱니바큰 칼로 그 사람이 창자를 집어넣어서 막 빙빙 돌리는 그런 상상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 내 몸이 얼마나 탁기가 많겠어요. 그런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내 몸에서 나오는 그 나쁜 냄새를 보고 저 진짜 쇼크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에 대해서도 많이 깨우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질서적이지 않는, 이성적이지 않는 냉정한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면은 기가 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래서 탁기나 좋은 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내 마음이 그 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것도 나중에 이제 하나는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로 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끝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아까 왜 또 부딪히면 카오스 상태에서는 좋은 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도 탁기 저기도 탁기 그냥 막 너무 탁해요. 제가 한 20년이 한 15년쯤에 인도나 딴 나라 갔다가 오면 한국에 오기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할까 생각했더니 한국이 너무 탁기가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막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가지고 너무 그 물질적으로만 그래가지고 그냥 기가 얼마나 탁한지 들어오기가 싫어요. 들어오기가 진짜 아는 말이라고는 한국말밖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오래 밖에서 오래 살 수도 없고 너무 영적으로 오염된 탁기의 발생지라고도 생각할 정도도 과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지금도 아주 내가 볼 때는 지구상에서 랭킹 1위인 것 같아. 1위. 지금은 시진핑 시대라서 그런지 그 시진핑이 했을 때도 후진타오 때인가? 그때 내가 중국에 갔었는데 그때 너무 우리나라보다 더 인기가 좋아요.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 기운도 그렇고. 자, 아무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주 그냥 이 세상이 아주 그냥 혼탁하고 막 그냥 막 이 소용돌이 치고 뭐 그냥 난리가 난 이런 현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이거를 이제 마감으로 치고 점점 이제 나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고 좋은 기운은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궁창 이제 2단계라 그랬죠. 이제 2단계. 2단계가 이제 시작이 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점점 분류되면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서가 2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 전보다는 점점 이제 이 지구라든지 이런 게 정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천국에 오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지금 지상천국이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람이 이제 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이 되고 그 다음에 별처럼 자기 위치가 정확해야 돼요. 한마디로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짐승처럼 먹이를 찾아서 막 그 유목민의 습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자기 그 위치에서 이 우주와 교류를 해서 저 별은 나의 별 그래서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고 위치 찾기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신을 알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알고 본래의 본성을 찾는 거를 우리가 복본이라 그래요. 복본. 본래인 것. 그래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생활을 이제 해나가는 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옥시가문이다 그러면 만약에 사자별자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해서 이제 별이 되고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별이 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를 불교식 용어로 치면 그걸 소승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불이라 그러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자기가 이제 실천하면서 하늘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빛의 존재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면 만약에 불교식으로 하면 광명종자가 되는 거예요. 왜? 별은 다 빛나잖아요. 그래서 등급이 있죠. 등급이. 그래서 얘기했죠. 제가 이제 북극성이다 그러면 북극성이 아주 제일 밝은 별은 아니에요. 다른 별보다 급수가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움직이지 않는 기준이 됐기 때문에 북극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빛의 존재와 광명존자가 돼서 이제 이거를 이제 법륜을 돌린다 그래. 법륜. 그래서 요렇게 자기 위치 파악을 하고 자기 이제 별이 되고 자기 위치 파악을 한 거를 이제 불교식 용어로 치면 법신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법신불이 딴 게 아니고 별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 여기 과정에서 이런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근본적 그런 수리와 아니면 이제 기하 원방각이죠. 그런 기하학적하고 그거는 바로 천부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천부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천부경 생명의 실상 생명과 일차가 된 천부경을 하면서 자기가 생명을 완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이 머릿속에서 수리와 수의 이치와 기하 원방각이 천지인 사상이 정확하게 사상으로 정립될 수 있는 근본 공부할 수 있는 근본이 바로 천부경입니다. 지금 현재 천부경 공부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천부경 본다고 엄청나게 목에다 힘줘요. 강자 양육강 생겨.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는 자기 특별하고 뭐 특별해요? 그건 누구든지 다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아셔가지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아가려면 자 우리가 은하계에서 사는 방법하고 지구에서 사는 방법이 틀려요. 그래서 지구의 자연 섭리학
자연 섭략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자기가 법칙이라도 하려면 돌을 닦아야 돼. 그래서 수도 원리. 그래서 천지인. 천은 뭐냐면 원형이정,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지는 동서남북 중앙, 그 다음에 이는 인이예지, 믿을 신, 이런 사람으로서 수도를 함으로써 다 도인의 세계. 나중엔 너도 도인, 나도 도인이에요. 나만 도인이 아니고 나도 도인, 너도 도인. 각자가 도인 이런 생에서 도인도 다 개성이 있잖아요. 그 개성에서 자기 위치를 해서 그 다음에 월권행위다 하면서 질서 있게 세상을 해서 끊임없이 영생하듯이 도는 거를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정책을 파악한 거를 요거를 생명나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막 상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거의 제목 수준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을 공부를 하셔요. 수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되고, 자연섭량을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천부경을 근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인체가, 이 우주와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져, 어떤 질서로 이루어진 거를, 이거를 음양오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차크라라든지, 그리고 무형의 세계는 칠수고, 유형의 세계는 십수예요. 오배수. 자, 그런 수리의 이치를 알면서 내 몸이 하늘과는 어떻게 연결이 됐고, 이 지구에 있는 물질과는 어떻게 연결이 됐으면서 천지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사상을 갖고서 내가 이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일체되고, 그 다음 부처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공부하면 안 되죠. 실천을 하시면서, 맞구나. 이 진리가 맞구나 하면서 실천하면서 자기 완성과 함께, 그 다음에 뭐예요? 농사꾼.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30배 내지 100배를 해마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농사꾼이 되는 그런 사회가 바로 지상 천국이에요. 왜? 한 사람만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포기번식을 하면은 면적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려면 한참 걸리지만, 시로번식 한다면요, 처음에는 미비하겠죠. 왜? 한 알이 30개에서 10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30개를 심어놓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하나당 30개예요. 몇 개예요? 엄청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거는 무슨 100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한 60년 정도만 지나면 완전히 이런 새로운 질서의 존재들로 이 지구상에 꽉 넘치게 됩니다.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런 세계가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약자가 막 이렇게 자기가 센 척 하면서 남의 거 빨아먹으면서 양육 강생을 하고 막 이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됐다는 사람도 보면 그냥 존경의 마음이 안 생겨. 그냥 인간으로서도. 너무 허접한 인간들이, 진짜 허접한 것들이 윗사람이 돼가지고 까불고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도 나 진짜 이거 보통 어지러운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바로 이런 약자를 이용한 세력을 등에 업고서 거기까지 간 거죠. 선거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선거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약자들이 막 힘이 세진 거야. 이용해서 거기까지 가는데 별볼이 없는 것들이죠. 능력도 없는 거예요. 판단 능력도 없어요. 판단 능력도. 높은 일인 사람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굉장히 아주 그냥 명쾌하고 그 다음 질서적이 되는데, 판단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설사 있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세력이 영원하게, 자기네 세력, 그것도 진리의 세력도 아니에요. 욕심의 세계, 교만하고 건방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와서 인터뷰할 때라든지 국회에서 떠들 때 가만히 보세요. 양심도 없어요. 교만과 그 다음에 건방짐과 자기가 세력이 등에 있다는 거를 아주 까보는 게 다 보여요.
나를 밀고 있다는 거야. 다 보여. 그러고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미안하지만 이제 점점 올해 틀리고 내년 틀리고 내후년 틀리고 1년, 2년, 한 3년만 지나도요. 3, 4년만 지나도 이제 넉넉 잡고 5년만 지나면 완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언제가 완전히 이 세상이 이제 사람들이 막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혼돈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고 안정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안정이 안 돼. 왜냐면 계속 사람들을 안정 안 되게 막 쑤셔. 지금 보면 정책들도 사람을 안정시키고 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끔 정책하는 게 아니라 들고 쑤셔가지고 이제 하도 쑤시면 그리고 소매치기 있잖아요. 우리가 물건 훔칠 때 소매치기들이 옆에 와서 괜히 낀짝낀짝거리면 사람들이 막 만지기도 싫은 사람이 와서 끄적끄적하니까 거기다 막 신경 쓰더라고. 정작 자기 가방이 칼로 째여가지고 그 속에 있는 돈이 다 털리는지 몰라요. 지금 딱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요. 지금 자기가 털리는지도 모르고 하도 이 작전 저 작전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다 신경 쓰느라고 멍 때려.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끝나서 이제 올해부터 끝나니까 내년에 이제 22년이죠. 22년 이제 입추, 그다음에 23년 입추, 자 21년 입추부터 시작돼서 1년, 2년, 자 24년 입추 3년, 25년 입추 4년, 26년 입추. 자 이때 되면 세상이 굉장히 변화가 됐어요. 불과 5년 만에. 자, 이런 시대가 도래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서 이 지구에 있는 별이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또 이왕 되려면 등급이 밝은 별이 되면 주변 사람을 환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응? 사람이 보여야죠. 눈이 보여야죠. 제가 요즘에 눈이 나쁘지다 보니까 야 이건 기몰거리하고 이게 벙어리보다 눈뜬 장염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잘 알았어요. 근데 관상에서도요 눈이 그렇게 눈빛 이런 게 관상에서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모든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이제 자극을 받아서 왜 공부하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전에는 제가 알려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종교도 아니고 제가 너무 그걸 또 강조하면 사람들이 내가 종교 하나 만드는 줄 알고 뭐 저같이 미비한 사람이더라도 해가지고 이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죽어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살아서 이제 육신이 죽을 때까지 이제 좋은 일을 이제 아까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살았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그 단계가 좀 지나서 이제 궁창이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이제 뜻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이제 차분차분하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아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책임 있게 공부를 이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상 근본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은 항상 제가 앞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이 거울 보고 제가 떠드는 거기 때문에 말이 진짜 사람 있을 때보다는 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많은 이해를 바라요. 이상 끝마치기로 하겠습니다.